오늘 첫 번째 사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쩍제님이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쩍제. 네. 무슨 뜻일까요? 쩍제. 그러게. 쩍제 뭘까요? 네, 쩍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전해드릴게요. 학교 전공 학점 미국 주립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하셨고요. 3.4점 학점이십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945점, 토스 A, 레벨 A이고요. HSK 4급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자격증은 운전면허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경력사항은 CJ 스포츠 마케팅에서 3개월 근무를 하셨고 대외 활동은 없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학점과 경력 그리고 대외 활동이라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는 SK 그리고 금융권 외국계 회사라고 적어주셨고요. 그 밖에 하고 싶은 말 여러모로 스펙이 조금 딸리는 것 같네요. 눈높이를 낮춰야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구직자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이렇게 스펙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홍 반장님께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반장님. 네, 일단 무난한 해외 대학 졸업생의 스펙이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무난하다. 해외 대학 출신다운 좀 높은 그런 어학 점수 그리고 살짝 아쉽긴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은 학점. 마케팅에서 3개월의 그런 경력도 있으신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인턴 경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소소하긴 하지만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도 일부 영업이나 영업관리직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격사항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정도면은 무난한 스펙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분이 너무 간략하게 적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왜 금융권이라든지 혹은 외국계 이런 쪽은 인문계 TO가 많고 외국계는 본인의 해외 경험, 어학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왜 본인이 경력을 쌓으셨던 그런 CJ는 지원을 안 하고 SK 쪽을 희망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스포츠 마케팅을 했었는데 경력으로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 경력이 있는데 왜 스포츠 산업 쪽으로는 희망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또 추가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분이 딱히 직무라든지 계열사에 대해서 특정하게 지목을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취업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금융권, SK, 외국계 산업적인 영역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취업 전략을 짜신 데 있어서는 이런 산업 중심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이 역량을 가진 그런 직무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짚어주셨어요. 특히 CJ를 지원하지 않냐,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은 관심 없냐, 취업 전략은 좀 직무 중심으로 짰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럼 차코치님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분 의문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좀 더 얘기를 더 해보자면 찬원께서도 그렇죠. 힘드신가요? 네, 찬안도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노력을 해봐야겠죠. 일단 네. 이분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기 이전에 조금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일단 이분께서 과연 고등학교 때도 미국에 거주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학부만 해외에서 보내신 분인지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기업은 궁금한 겁니다.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갔다는 건 앞으로의 커리어라든지 전체적인 활동 반경을 해외로 갈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면접적인 요소에서의 체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HSK 4급을 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분이 현지에서 땄을 리는 없고 한국 와서 취업 준비 비스무리 하면서 준비를 했을 텐데 네. 왜 이 자격을 취득하셨는지 그리고 본인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분이 지금 주립대라고만 하셨는데 되게 정말 좀 학교의 퀄리티, 좀 레벨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명문이라 할 수 있는 학교들은 되게 학교를 기재를 하시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의 주립대의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이거는 한번 저희가 비록 방송에선 다룰 수도 없지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스펙적인 요소 안에서의 역할들, 여건들을 한번 특정인으로부터 점검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CJ 스포츠 마케팅 3개월, 요거는 CJ그룹의 해외 학부생 인턴 전형을 3개월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은 CJ그룹 안에서도 이제 문화재단과 같은 곳에서 비인기 종목 위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그런 서포터즈들이 한때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했었을 소지도 있겠다. 다만 경력에 이걸 넣으셨으니 대외 활동은 아닌 걸로 일단 유추가 되겠죠. 그리고 SK 계열사 어디를 쓸 건지도 약간 모호한 상태에서 증권과 금융권과 외국계를 적으신 걸로 봐선 혹시 SK증권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도 약간 물음표.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글을 취업대학교 게시판에 올려주신 그 취지는 알겠으나 한국 취업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결국 전형별 대비와 스펙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이 두 가지가 아직 좀
덜 정리된 드문드문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더 있는 것이 전체적인 총평이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좀 솔직하게 안 적어주신 것 같다. 스펙 내역서를 좀 더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본인은 보니까 SK 금융권 외국계를 또 희망하고 계세요. CJ의 인턴 경험이 있지만 홍 반장님께서는 어떤 기업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SK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SK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주력 계열사들을 보자면은 거진 이공계열들을 위주로 채용을 합니다.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지금 SK의 사업 영역이 이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조 화학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 계열의 티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분의 전공을 살리고 그나마 인문계 채용 티오가 있는 곳으로 추천을 드리자면은 SK텔레콤이라든지 브로드밴드 아까 차코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SK의 금융 계열사, 뭐 증권 이런 쪽을 좀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분이 이렇게 대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우리나라의 1위 그룹인 삼성그룹도 반드시 지원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나마 대기업 중에서도 좀 인문계열 채용 티오가 많은 CJ와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분이 지금 해외대 출신인데 금융권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해외 대학 출신만을 해외대 출신을 지원 자격으로 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그런 해외대 전형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뭐 일부 증권사, 예를 들어서 NH투자증권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 이런 쪽에서 채용이 있고요. 또한 은행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인재를 이제 모집을 할 때 해외 인재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1금융권, 행원 이런 쪽은 전통적으로 인문계 채용 티오가 많다 보니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하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계는 워낙 채용 티오가 적어서 제가 어느 특정 기업을 좀 고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채용 공고가 수시로 올라올 텐데 이런 수시로 뜨는 채용 공고들을 확인하셔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떴다라고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빠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외국계의 수시 채용 이런 거는 거의 한 모집 기간이 뭐 한 달, 뭐 길게는 두 달, 뭐 이렇게까지도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공채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만 지원하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빠르게 지원해서 좀 적격자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수시 채용은. 그래서 이런 외국계를 지원할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빠르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 쭉 짚어주셨는데 희망하는 SK 계열사들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차코치님, SK 계열사의 경우에는 좀 자소서를 잘 써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일단 이분께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에 눈높이를 낮춰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대비나 생각이 본인께서는 물론 깊게 본인 기준으로 깊게 고민을 하셨지만 실제 본인을 채용할 곳들이 원하는 깊이만큼의 고민을 하셨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 SK 자소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 자소서 자체가 항목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자세한 지원자의 과거 경험들을 묻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트래킹 해본 바 이분께서 이게 그려지지 않는 어떤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셨고 관련된 학점이 이 정도다? 그러면 뭔가 활동을 많이 하셨겠구나. 근데 활동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스포츠 마케팅 했다. 그럼 뭔가 직접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이력을 어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어느 쪽에 딱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솔직히 좀 약간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의문 속에서 SK 계열사들의 자소서를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항목들만 봐도 SKT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팀워크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을 묻기도 하고요. SK 브로드밴드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도달했던 경험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접목해서 남다르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이런 이력들이 과거에 존재를 하셔야만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저희가 뭐 거의 궁예에 가까운 저희 추측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본인께서 한국 기업 취업에 맞게 그동안의 이력이 다져져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 쩍재님이 좀 속상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학부 활동하고 교육 관계 쌓고 그러고 한국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나 너무 몰라준다. 나를 좀 너무 좀 몰라주는 거 아니냐 한국 기업들이. 뭐 이렇게 좀 속상해 하실 수는 있습니다. 본인께서 한 9년 전에만 일찍 한국에 오셨거나 먼저 태어나셨다면 사실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고민 없이 바로 지원이 됐겠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땐 이러한 자소서 항목들에 맞게 본인의 이야기거리까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가 되어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이런 경험들이 충분히 기억도 나시고 활동하셨는지도 좀 의문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들이 아닌 쪽으로의 지원도 이제는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까지도 자소서의 얘기 넘어서까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의 그런 스펙을 보면 뭐 외국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약간 만점에 가깝게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홍 쌤께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해외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어는 일상생활 무리 없게 가능하겠지. 네. 근데 뭐 일단 기업들의 그런 지원 자격 요건을 보자면은 일반 국내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토익 점수나 이런 외국어 점수를 요구해도 해외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당연하게 이 정도 수준을 할 줄 알겠지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토익 점수가 900 이하로 좀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일정 부분의 그런 어학 점수는 갖춰주시는 것이 해외 대학 졸업생 분들이라도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대학생 졸업생이면 어학 점수를 여러 개 많이 따놓는 것도 좋을지 워낙 뭐 강점이 있다면. 글쎄요, 무슨 교육 기업에 입사할 게 아니고서야 그래요? 어학 점수가 뭐 GTELF가 만점이고 탭스가 만점이고 토익도 있고 토익 스피킹도 있고 뭐 이렇게 어학을 많이 만렙으로 갖고 계셔봤자 네. 뭐 특정한 뭐 통역 직군이 아니고서야 어학 점수 가지고 자신의 어떤 역량을 극다화해서 표현하는 건 좀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정도의 어학이면 큰 무리는 없겠다. 물론 HSK 4급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정말 대중국 관련한 어떤 해외 영업이라든지 무역 베이스, 물류 혹은 해운 선박회사 이쪽 부분까지 진출하실 게 아니고서야 정말 본인께서 HSK를 왜 자격을 취득하시려 했는가. 네. 불안한 마음에 본인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어학 자격으로 자신의 스펙을 보완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저라면 오히려 이거 자격을 공부할 시간에 교육기관들이 주관하는 현직자와 어떤 5주짜리 혹은 7주짜리 프로젝트성 활동들 차라리 그런 걸 하시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서 실제로 뭐 실무에 뭐 100% 미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실무의 역할을 성격을 띠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지원 직무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한국식 취업에 맞게 조금은 본인의 활동 등을 매칭하실 필요도 있겠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부담되신다면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하시는 걸 진지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떤 외국계 기업 말씀하세요? 일단은 지원 자격이 가능한 것들은 다 넣어야겠죠. 왜냐하면 전국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네. 뭐 어디에 딱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곤란한 면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학점이 3.4점, 뭐 완전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 높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철저하게 본인의 역량 그리고 본인의 맨파워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어떤 기질적인 면에 강점이 있는지 본인의 이력 점검부터 탄탄하게 좀 하신 다음에 있는 그 자체, 본인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관심사, 그 강점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려는 회사는 최대한 가지치기를 해서 넓히셔서 입사를 위한 준비의 노력으로서 각각의 분야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 사연에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정확하게 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쩍재님께 두 분 끝으로 조언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홍 단장님. 네. 한국 취업 시장이 낯설 수가 있고 그리고 상반기의 그런 채용 여건도 그렇게 좀 협조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좀 약간 낯설고 좀 약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더 많이 지원을 하셔야 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시고 결국에는 취업 성공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쌤? 네,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작살로 물고기를 뻥 하고 찍어가지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앞서 우리 홍 반장님 말씀처럼 여러 상황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아무 물고기나 잡아서 식사 드시는 것도 좋지는 않겠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하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그나마 차선책으로라도 적절하다 판단되는 기업과 직무를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쩍재님이 다시 좀 사연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상담 AS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실제로 오. 저희 시즌 1 때도 네. 2달 전에 한 분이 사연을 보냈다가 다시 한번 사연을 자세히 해서 오. 보내주신 이력도 있습니다. 네. 쩍재님 그렇다면 아이디 절대로 바꾸지 마시고 네. 쩍재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23세 여대생이 보내주신 이 절실한 정말 사연입니다. 아이디부터 그 절실함이 느껴지는데요. 아이디가 제발 취업 좀 하자 인간아 입니다. 네, 학교가 직업국립대 아동복지학과
학점은 3.8 정도라고 적어주셨고요. 토익은 825점, 그리고 자격증 한국사 1급, 면허 1종 보통 취득 중이시네요. 또 커말 1급 취득 예정입니다. 네, 경력사항 인턴 없음 꼭 하고 싶어요. 점점 아르바이트는 학교 근로, 약국, 음식점 등등 아르바이트 경험은 많으시네요. 대외 활동, 봉사 활동 400시간 이상,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 모든 대상 봉사 경험 유. 또 삼성전자 나눔봉사단 7기, 봉사동아리 2년 활동, 벽화 그리기 등 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봉사까지 와, 봉사활동이 정말 많으십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 사회복지 전공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모전이나 대회 입상 경력이 없네요. 또 인턴 경험도 없어서 걱정됩니다.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를 보니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또 괄호하고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네, 2번 사회보장정보원 행정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쪽, 그리고 3번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직이라고 상당히 상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인턴직은 보통 공기업의 경우 청년 인턴이 있던데 이건 대학 졸업 후에 할 수 있는 거라 하는데 그 전에 대학생 때 챙겨놔야 할 스펙들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정말 23살밖에 안 돼. 그런데 취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이 내역서에서도 딱 티가 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이 상담 받아볼 텐데요. 먼저 차쌤이 네. 예,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분의 경우는 어떤 스펙적인 요소를 더 갖춰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전형 안에서 자신의 강점을 좀 본격적으로 좀 발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분이 요양직을 희망하시기 때문에 특정한 대외 활동이라든지 어떤 스펙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이미 다 채워주셨어요. 토익 있고요. 한국사 있습니다. 봉사활동 400시간. 봉사활동 400시간. 뭐 이거 가지고도 할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을 텐데 어쨌든 본인이 전공적으로도 그렇고 지원하시려는 부문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전형 안에서 자신의 강점을 이제는 발휘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겠다. 면허가 일종 보통 취득 중. 대개 이제 운전면허 취득인 건 필기는 됐고 실기를 기다리시는. 기능 그렇죠. 이나 이제 도로주행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도로주행이 좀 남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커마 수도 1급 있어요. 그렇죠. 커마 1급 취득도 뭐 이런 식으로 ING이신 이런 상황들 전체적으로 스펙적으로 고민을 하시기보다 본인이 이미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소소하게 하게 됩니다. 인턴에 대한 건 꼭 하고 싶다 하셨는데 아마 방학 시즌이 도래하면 체험형 인턴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보건의료 계열 쪽으로도 혹은 뭐 하다못해 어디 주민센터 안에서라도 자그마한 활동이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자기소개서나 면접 전형에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의 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약간의 활동만 더 추가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겠죠. 네. 네. 스펙은 오케이. 이제 전략 잘 짜고 준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홍 반장님 좀 전반적인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뭐 학점이나 자격증, 어학 등의 이런 종합적인 스펙을 봤었을 때 공공기관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이미 갖추었거나 갖춰 나가는 중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망하는 건보라든지 연금공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계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서류 전형의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의 뭐 100배수 이렇게까지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는데 보건복지 계열은 좁으면 7배수, 많게는 10배수 이 정도의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류 전형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평가되느냐 앞서 적어주신 뭐 자격증, 어학 외에도 경력과 경험사항 그리고 교육사항, 자기소개서 등 다방면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분이 받으신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분이 갖고 계신 경험이라든지 받으신 교육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력서와 저서에 잘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요양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혹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 필요한데 이분의 전공으로 보아서 사회복지사가 지금 가장 유력할 것 같긴 하고요.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어떤 뭐 선택 과목이라든지 전공 필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학교에서 해결이 가능하신데 관건은 지금 160시간의 실습 시간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을 이수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유의할 게 있는데 확인서를 꼭 2장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는 기관에서 이제 보관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본인이 원본으로서 갖고 계셔야 하며 자격증 신청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격 요건을 다 갖췄다.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바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격 조건을 다 갖췄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실습을 했었던 기관이 만약에 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담당자로서 일했던 분을 나중에 찾아가서 그런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보니까 또 봉사활동 내용이 진짜로 너무 다채로워요. 제가 여태껏 몇 년 동안 해왔던 봉사활동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23살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이 400시간의 봉사활동 보시면서 네. 차코치님이 약간 어떤 학생이었을지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분이셨을지 약간 찬한 모두 발동하실 수 있나요? 발동 네.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발동 한번 바로 걸어볼까요? 네. 시동 한번 걸어서 네. 말씀을 네, 시동을 걸어주시죠. 예, 부릉부릉 걸어보자면 일단 이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네.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돌진 가자. 오늘 이분의 인생 어떻게 또 궤적을 살아오셨는지 네,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전체적으로 경험을 하는 걸 봤을 때 활동 안에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냈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공부를 하시고 타이틀을 따시고 목표를 이루셨다기보다는 주어진 어떤 활동마다의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이력들이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통역봉사를 했다. 대개 이제 통역봉사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전해지는 워딩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프레프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배경 지식 없이는 통역이 좀 곤란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그 뒤부터는 본인이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통역하는 것도 꼼꼼히 대비하고 대체하시는 그런 식으로서 본인의 경험을 정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활동하셨겠죠. 대충 또 그려지고요. 봉사활동도 분명 그냥 해야 되니까 했던 봉사를 하기에는 400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건 좀 저의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네. 예전에 그 여성 영화제라는 데서 제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오. 벌써 한 10... 말씀 굳이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한 3주 가까이 봉사활동, 사실상 뭐 직원에 가깝게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거의 한 400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영화제를 소개하고 감독을 뭐 관객들에게 안내해주고 그런 봉사활동만 했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를 400시간을 이렇게 학부 활동 틈틈이 해왔다는 건 분명히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바로 그게 요양직 구성원이 갖춰야 될 덕목 중 하나이겠죠. 이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했던 활동을 좀 이제 정리하는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지껏 이렇게 말씀을 2차례 케이스로 드린 건 본인이 글로 그리고 면접 때 말로 특정인들을 설득을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좀 가공, 메이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시도했다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을 남들이 이렇게 볼 땐 좀 저렇게 보고 접근을 했다라든지 혹은 협업을 할 때도 남들이 다 대충대충 할 때 내가 전체 리더로서 솔선수범해야지 하고 좀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이런 활동들이 우리 제발 좀 취업하자 인간아님의 어떤 활동 안에 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아이디가 참 오늘도 우리 작가님들은 고생이 많으시죠.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분의 활동 그냥 퉁치듯 정리하면 안 된다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이제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 이공계 분들이야 사실 기사 자격 따고 적당히 공부하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범인문 어문계 분들의 특징은 그 긴 피어리드의 활동을 그냥 짧게 퉁치듯 정리하고 기억하는 게 있다라는 점이에요. 봉사활동 400시간 올림픽 통역봉사요? 그냥 뭐 신청해서 했고 후회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 방송이 시작한 지 28분 3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퉁쳐서 방송 출연 이런 식으로만 정리한다는 건 적절치가 않겠죠. 따라서 뭐 사족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활동 하나하나는 소중한 걸음들이었기 때문에 묻는 직업기초 능력의 요건에 맞게 좀 메이드를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시 차코난이 나타나니까 싹 네. 정리가 되네요. 어땠어요? 오늘 차코난 처음 본 처음 뵀는데 소감은? 네. 그냥 귀에 잊으세요. 쏙쏙 꽂혀가지고 잊어주세요. 제가 왜 빨리 못 뵀을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제발 취업 좀 하자 인간아님 보니까 국민연금공단 사무직도 고려를 한다고 하고 계시고 이 밖에 좀 추천 기업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필기 시험이 겹치는 그런 공공기관들로 지원을 당연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이분이 지금 공보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NCS 직업기초
기초 능력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실 테고 국민연금공단까지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경영, 법, 행정 뭐 이런 통합 전공을 실시하는 그런 공공기관들로 지원이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NCS 직업 기초 능력만 치르는 공공기관 중에서 좀 티오가 많은 그런 추천 기업들을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무직으로 지원이 이제 가능하실 거고요. 통합 전공을 치르는 공공기관 그 중에서도 좀 채용 티오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공공기관들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유의를 하실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상반기에 공공기관들이 만약에 채용을 다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기간 내에 서류부터 필기, 면접까지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필기 일정까지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필기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부족한 이 필기 상태에서 어느 필기 분야를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내가 좀 합격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에게 이분의 경우에는 또 인턴 경험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조언으로 인턴 경험이 필요한지 또 뭐 어떤 인턴을 하면 좋은지 뭐 조언들을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짧게 해주실까요? 네. 코치님부터. 예, 일단은 요양직만을 놓고 보자면 요양직에 적합한 인턴을 해야겠죠. 하지만 사무직까지 넓혀서 생각하신다면 기간 가리지 마시고 체험형 인턴을 노려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기업까지 확장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뭐 어느 부문과 계열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직장 경험을 해본 그 자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직업기초적인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들의 어떤 그 문화재단들 이런 곳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팀으로의 지원이 사기업으로 확장하자면 좀 더 적합할 수는 있겠지만 한 명 뽑습니다. 그것도 경년에 한 명, 3년에 한 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너무하네요. 그런 쪽을 너무 무모하게 도전하신다기보단 조금이라도 근무할 기회가 잡힌다면 한번 노려보셔서 좀 자신의 지원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반장님? 네, 뭐 많은 인턴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라고 한다면은 국민연금공단 인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건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4개월 이상 인턴한 경우에 서류 가산점을 주고요. 국민연금공단은 자사 인턴에게 서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인턴을 통해서 본인이 1, 2순위로 희망하는 건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서류 전형 가산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꼽으라라고 한다면은 국민연금공단 사무직 인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